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헝가리 정부에서 20년 넘게 외교 업무를 담당해온 관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와의 관계를 다뤄왔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값진 깨달음을 준 사건입니다. 몇 해 전 우리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왜 하필 그 먼 나라로 가느냐, 유럽을 두고 아시아란이라며 말이죠. 저 역시 그때는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에바였습니다. 우리 마을 중심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카탈린 아주머니의 딸이었죠. 27살의 에바는 어릴 때부터 말타기를 즐기며 자란 전형적인 헝가리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버지 이슈트반 씨는 국영철도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가족 모두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에바가 배낭여행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마을 이장인 졸타는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헝가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저 멀리 아시아로 가다니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죠. 저 역시 그때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편견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문화가 우수하다고, 헝가리의 전통이 더 깊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에바로부터 온 편지들에는 문화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했거든요. 빵 하나가 2,000원이나 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빨라요라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 봐라, 우리 말이 맞았잖아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역시 에바가 곧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바의 편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었던 것들이 점차 새로운 발견과 감사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 에바가 헝가리 국영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도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바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카탈린 아주머니의 빵집에서 갓 구운 바게트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고, 저녁이면 이슈트반 씨가 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당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곤 했죠.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작은 나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뒤처져 있을 것, 그 정도였죠. 특히 졸탄 이장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헝가리는 유럽의 심장부야.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리스트와 바르톡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문화 강국이지. 그런데 왜 굳이 저 먼 아시아로 가야 하느냐? 저 역시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도나우강이 있고 부다페스트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당당한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에바의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도착했어요. 김포공항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비싸요. 편의점에서 식빵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바게트 3개는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바빠 보여요. 지하철에서도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고 길에서도 뛰어다니듯 걸어가네요. 카탈린 아주머니가 이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시아 나라들은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도 정이 없다니까. 에바 같은 순수한 아이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편지였습니다. 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갔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헝가리어와 영어로 인사해도 직원분이 계속 영어로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졸탄 이장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봐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헝가리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 저 역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인 에바를 향한 한국 사회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에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남편이 매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차갑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는 예의였던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졸탄 이장은 에바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딸을 다시 불러들이세요. 헝가리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제대로 된 유럽식 결혼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외교 일을 하니까 더 잘 알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 헝가리 여성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졸탄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우리 헝가리의 문화와 전통이 한국보다 우수한 건 분명하니까. 하지만 에바의 편지는 계속 도착했고 그 내용은 우리의 예상과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간 만든 찹쌀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왔구먼. 한국살이 괜찮나?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편지를 받고 마을 사람들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반응이 돌아왔죠. 한두 번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나라 전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 아직 신혼이니까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에바가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일시적인 친절함으로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에바의 편지는 끊이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국영 텔레비전에서 해외 이주. 헝가리 여성들의 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에바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탈린 아주머니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우리 에바가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그럼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전국에 방송되는 거네? 하지만 졸탄 이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야. 에바가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헝가리 여성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저 역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바의 인터뷰가 헝가리 젊은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완전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에바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나라라고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에바가 한국의 어려움을 토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응원해주고 작은 발전이라도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해줘요. 졸탄 이장이 그 방송을 보고 나서 격분했습니다. 도대체 에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노력하면 인정받는다고? 우리 헝가리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그는 곧바로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에바가 저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젊은이들도 한국으로 떠나려고 할 거야. 우리 마을의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 그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헝가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서유럽으로 떠나고 있었고 시골 마을들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을 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한국 이주에 숨겨진 위험성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근 한 헝가리 여성이 한국 생활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를 읽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에바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다페스트의 한 시민단체에서 아시아 이주 헝가리 여성 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에바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현실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 여성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순한 마을 차원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탄 이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야. 당신이 외교부에서 일하니까 한국 정부에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문의해보지 그래. 에바가 정말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우리 헝가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의문이야. 우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강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인정하고 있을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우리 헝가리의 위상에 비해 한국에서 에바가 받는 대우가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 연락해 에바의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대사관에서 온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바 씨는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며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탄 이장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진짜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에바가 계속 저런 식으로 한국을 미화한다면 우리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바 개인의 선택이었던 것이 이제는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에바로부터 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마을 분들께 최근 제 텔레비전 인터뷰로 인해 고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에바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한국어 능력시험 3급에 합격했을 때 동네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우리나라 말 정말 잘 배우네요 라며 손수 만든 김치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옆집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삼계탕을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연기나 가짜일 수 있나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가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 업체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헝가리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졸탄 이장은 마을회관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에바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에바를 완전히 세뇌시킨 것 같아.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생각해봐. 에바는 원래 비판적이고 똑똑한 아이였어. 그런 아이가 갑자기 모든 걸 긍정적으로만 본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뭔가 압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도 점점 졸탄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에바가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어려움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 저 역시 그때는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했습니다.
에바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내 아시아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한국 내 헝가리 국민의 생활 실태 파악 및 보호 방안 검토 요청. 며칠 후 외교부에서 상세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헝가리 국민 거주 현황 총 230명. 이 중 결혼 이주 여성 54명. 특별한 문제 사례 보고 없음. 한국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으로 언어 교육, 취업 지원, 의료 혜택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됨. 보고서에는 또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정착 지원 시스템은 유럽연합 기준과 비교해도 우수한 편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 중. 하지만 졸탄 이장은 이 보고서마저 믿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항상 좋게 포장되어 있어. 진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에바가 정말 행복하다면 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는 더욱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헝가리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문화 강국이야. 리스트의 음악, 루비크 큐브의 발명,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나라라고.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우리의 문화적 깊이와 역사를 따라올 수는 없어.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1000년 이상의 독특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고 유럽연합의 당당한 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한 헝가리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님, 에바라는 여성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대사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바 씨 말씀이시죠?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정말 밝고 건강해 보이더군요. 한국어도 상당한 수준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요. 오히려 다른 헝가리 교민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헝가리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에바 씨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에바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한 인터넷 신문에서 한국 이주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시작했고 여기에는 에바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들이 실렸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차별 실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심리. 기사에는 에바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긍정적인 발언은 오히려 현실을 호도할 위험이 있으며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바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부모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말할 때마다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에바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편지마저 한국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폭발로 해석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바와 우리 마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에바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한 후 마을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며칠 후 에바의 부모인 이슈트반과 카탈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변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지. 카탈린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슈트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에바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에바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아이였어요. 무턱대고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죠. 하지만 졸탄 이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그때 졸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슈트반, 카탈린, 그리고 당신.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 에바를 그대로 두면 우리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도 똑같은 길을 택할 거야.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
졸탄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지난 10년간 우리 마을에서 떠난 젊은이들이 몇 명인지 알아? 서유럽으로 간 사람들만 20명이 넘어. 이제 아시아까지 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을은 노인들만 남게 될 거야. 그의 말에는 분명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의 많은 시골 마을들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에바가 텔레비전에서 한국을 좋다고 말한 이후로 벌써 2명의 젊은 여성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저는 그 소식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에바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졸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에바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지. 더 이상 한국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만약 계속 그런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카탈린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에바와의 연락을 끊는 거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졸탄이 그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제안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속과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한 헝가리 대사관을 통해 에바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에바 씨, 고향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만족스럽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주세요. 단순한 주관적 경험담이 아닌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를 보여주신다면 마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에바가 우리를 설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에바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에 합격했고 현재 4급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헝가리 문화 소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에바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과를 보여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을 닫고 계시니까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대신 제 삶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이 메시지를 받은 졸탄 이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봐. 결국 본색을 드러냈잖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이건 명백한 도전이야. 그는 즉시 마을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야. 에바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그녀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수밖에 없어. 회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졸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에바와의 모든 연락 중단. 그녀의 이름을 마을 행사나 공식 문서에서 삭제.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에게 에바의 사례를 경계 사례로 교육. 협상 테이블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에바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회의장을 떠났고 저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바가 헝가리 여권을 한국 영주권으로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헝가리 마이너스 한국 문화교류 콘텐츠 제작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졸탄 이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에바는 이제 완전히 우리를 등졌어. 헝가리를 버리고 한국 사람이 되겠다는 거지. 우리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야.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바는 이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한국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헝가리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지. 저 역시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에바가 우리 공동체를 배신했고 한국의 영향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처음 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에바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바의 이야기를 금기시했던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었죠. 왜 어른들이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에바 언니는 정말 나쁜 일을 한 건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19살 안나와 21살 페테르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탈린 아주머니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빵집에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손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딸을 한국으로 보낸 집이라고 수군거리면서. 카탈린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에바 가족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의 시선이었다가 점차 경계의 시선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거의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딸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뿐인데. 이슈트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도청에서의 동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딸 교육을 잘못한 사람처럼 대해요. 에바가 마을의 전통을 배신했다면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과 전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한 진보 성향 신문에서 시골 마을의 배타주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을의 상황을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헝가리 여성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에서는 편견과 배타주의로 그녀를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현대 헝가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사에는 에바의 근황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에바 씨는 현재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으며 헝가리-한국 문화교류 콘텐츠 제작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센터에서 헝가리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내 헝가리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에바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일까?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 후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헝가리 문화체육부에서 한국 내 헝가리 문화 홍보 우수 사례로 에바의 활동을 공식 표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졸탄 이장이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정부까지 에바의 편을 든다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정말로 에바가 나쁜 일을 한 건가? 정부에서 표창을 준다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헝가리 국영방송에서 해외 성공 헝가리인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에바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예고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에바가 서울의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고 한국 직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실현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헝가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헝가리에 소개하는 일이죠.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은 에바가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헝가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실은 만석이었고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예고편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에바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카탈린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하지만 졸탄 이장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방송이야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어. 좋은 장면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지. 진짜 현실은 다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에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바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고 부다페스트의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에바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한국문화원의 헝가리인 직원 마르타는 에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바 씨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여기서 헝가리 문화의 밤행사를 기획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투자할 때 문화적 조언도 해주시거든요. 마르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에바 씨가 만든 한국어 버전 헝가리 관광 콘텐츠는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덕분에 헝가리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나 늘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바가 단순히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에바 씨의 고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마르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을에서는 에바의 선택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르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바 씨가 그렇게 슬퍼했군요. 최근에 만났을 때 고향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가 에바를 배척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타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에바 씨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연락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바가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에바를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에바와 재회했는데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지만 동시에 예전의 따뜻함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에바의 한국어는 정말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화할 때는 헝가리어로 했죠. 에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에바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을 테니까요. 그 후 사흘 동안 저는 에바의 일상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한국 직원들이 에바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바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헝가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추고 계시거든요. 한국인 직원 김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에바가 진행하는 한국대학교 특강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헝가리의 역사와 전통을 한국 학생들에게 정말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특한 나라예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죠. 마치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것처럼요.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고 강의 후에는 헝가리 여행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에바가 서울의 한 다문화센터에서 헝가리 요리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굴라시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에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거죠. 저는 한국에서 많은 따뜻한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저도 제 문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바는 헝가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헝가리를 더 널리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에바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바,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처음에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편지를 보냈잖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야? 에바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어려워하는 건 한국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해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정말 인정해줘요. 그럼 고향이 그립지 않아? 물론 그리워요. 하지만 저는 고향을 버린 게 아니라 확장한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에바가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헝가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의 가치를 더 넓은 세상에 알리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후회와 함께 한 가지 무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에바를 반대했던 진짜 이유는 한국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헝가리로 돌아와서 저는 마을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바에게 저질렀던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마을 회관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에바는 헝가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바가 한국 학생들에게 헝가리 역사를 가르치는 모습, 한국 기업인들에게 헝가리 투자 기회를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헝가리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에바를 진정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카탈린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거네요. 이슈트반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한 거지? 하지만 졸탄 이장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모든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마을의 전통과 결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니까. 그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바가 헝가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주가 아니라 출장이었죠. 한국의 대기업이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의 문화 컨설턴트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바가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러 온대요. 헝가리와 한국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에바가 마을에 도착한 날,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를 먼저 만났습니다. 에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에바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관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에바는 우리의 편견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에바의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에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무슨 꿈이었는데?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헝가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헝가리에 소개하는 거요. 에바는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헝가리를 방문한 한국인이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도 제가 중간 역할을 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에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국에서 헝가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헝가리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요. 카탈린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슈트반 씨도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바야, 아빠가 너무 무지했었다.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졸탄 이장의 변화였습니다. 에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네가 마을을 떠난 게 아니라 마을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고 있었구나.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진정한 전통은 세상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거였는데. 에바는 졸탄 이장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그 후 한 달 동안 에바는 마을에 머무르며 한국 기업의 헝가리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한국 기업 대표가 마을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에바 씨 덕분에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양국의 협력이 가능했어요. 그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셨습니다. 에바 씨는 한국에서 헝가리의 자랑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에바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에바야, 건강하게 지내고 가끔 소식 전해줘. 한국에서도 우리 헝가리 자랑 많이 해줘. 네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에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정말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고향이 필요하면 돌아올게요. 지금 에바는 한국과 헝가리를 오가며 문화교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헝가리를 방문했고 많은 헝가리 젊은이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에바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나라였고 우리는 편견으로 그 꿈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편견의 위험성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들은 모두 근거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편견을 버리고 에바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는 작은 한국 문화센터가 생겼습니다. 에바가 기증한 한국 도서들과 문화용품들로 가득한 곳이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헝가리 마이너스 한국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에바가 한국에서 초청한 한국 문화단체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우리도 헝가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죠. 이제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의 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상대방을 옭아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바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